안녕하세요. 김영구의 주식 코치 진행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 좀 깜짝 진행을 하게 되었죠. 제가 나와서 깜짝 놀라시는 분도 있을 거고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렇게 주식 코치를 통해서 인사를 드려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제가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쌓여있는 고민들 저희가 주말 동안 편하게 쉬시라고 02377 027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제가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제 상담 스타일이야. 여러분들 호불호가 좀 갈릴 수는 있지만 종목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고민들 제가 속 시원하게 완전히 긁어드리죠. 제가 좋으면 좋다, 아니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마 조금 속이 뻥 뚫리는 상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이들 상담 신청하셔가지고 종목 고민들을요 끙끙 앓지 마시고 특히나 요즘 시장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튀어오르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 고민을 추가하면서 해야 될까, 팔아야 될까, 특히나 요즘 반도체 관련주 많이 물려 계십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반도체 관련주 지금 이제 고점이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물려 있으시면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때도 그랬죠. 고점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서 들고 계시는 분들이 빨리 손절하면 될 것을 손절 타이밍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는 좀 끌고 가다가 지금까지 고통받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끙끙 앓지 마시고 02-3772번에 0269번으로 027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하기 앞서서 시장에 대한 저의 뷰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바로 출발해볼까 싶은데요. 일단 우리가 시장을 딱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약간 좀 우상향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조정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일단 이 추세 안에서는 2,700에서 2,800포인트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만 조금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추세라고 하는 것은 이탈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건데 최근에 이렇게 벗어나는 흐름들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밑으로 약간 이렇게 빠져 흐름을 흘러가는 모습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지켜진다면은 잠깐 이탈이야 할 수 있으니까 다시 들어가면서 우리 왜 어릴 때 청소년기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잠깐 비행 청소년처럼 이렇게 약간 뭔가 조금 이렇게 엇나가는 경우들이 있지만 다시 돌아온다면은 아무 일 없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뭔가 계속 일어나게 된다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켜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이탈하게 되면은 추가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요.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를 뚫지 못하면 이제 쌍봉을 그리게 되는데 그러면 하반기가 좀 좋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5월과 6월이라고 하는 이 시장이요.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2,600포인트를 뚫지 못하고 진행이 된다면은 하반기 내도록 안 좋을 겁니다. 그런데 2,600포인트를 뚫거나 약간 여기서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하반기도 나름은 기대를 해볼 수 있게 되겠죠. 어찌됐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에 쏠림 현상이 일어났었잖아요. 반도체 관련주 빼고는 안 간다라고 했던 시장이 올 초반에 계속해서 만들어졌었는데 이때 보면은 상승하는 종목은 적은데 하락하는 종목은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제 지금은 약간 역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들어갔던 돈들이 좀 빠져나오게 되면서 다른 종목들로 이제 우선순위를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이제 급등주를 좀 보게 되면 자율주행 관련주라든지 로봇 관련주 이런 것들도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가 지금 정지가 풀렸죠. 이제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서 정지가 풀리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다시 한번 생겨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이렇게 물려가지고 또 고생했던 기업들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기는 것 같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요즘에 많이 급등 나옵니다. 아무래도 무거운 종목, 비싼 종목들보다는 싸고 가벼운 종목들을 급등시키는 게 요즘의 세력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보면 사실 이게 증시가 조금 지지부진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 뭔가 해도 된다 하지만 그거 우리가 섣불리 매매하거나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현금화를 시키면서 조금 매도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매도할 종목을 없다면은 매도할 종목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추가 매수라는 거죠. 추가 매수를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참다가 또 참고 그래도 안 되면 또 한 번 더 참고 그래도 안 되면 뺨을 때려서 참아라라고 하죠. 그 정도로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기 전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조언을 받고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짜놓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2024년 상반기부터 계속 강조해드리는 게 올해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상담을 신청을 하지 않고 상담을 이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상담을 좀 신청을 하고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발품을 판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조금 안전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수는요, 지금 여기서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딱히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동 문제라든가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없다면 실적 발표도 뭐 무난하게 1분기 실적 발표 잘 끝났고, 그리고 이제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뭐 인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조금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진 않고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은 최근에 만들어졌던 중동 리스크, 그걸로 인해서 튀어 올라왔던 환율, 고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문제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시 또 나오는 만큼 다시 또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딱히 악재가 없다면은 그냥 여기서 머물 가능성이 높은데 머물 때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이렇게 급등 나왔던 종목들에서 돈이 빠져나오면서 다른 종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잡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해보았는데요. 시장은 별다를 거 없을 겁니다. 대신에 5, 6월이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5, 6월 달 동안 여러분들이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 매수해야 될 종목들 되게 많죠. 그리고 손절해야 될까 하는 종목들 굉장히 많죠. 그거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제가 짜 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좋은 대응 하셔가지고 손실을 최대한 줄여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바로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찐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LG 에너지 솔루션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44만 원에 10%거든요. 그 이거를 지금 손을 좀 봐야 되는 건지 그냥 그대로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일단 그대로 두세요, 이거는. 왜냐하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갈 가능성은 높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무거운 종목이 반등이 나갈 것인가 하면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2차 전지 쪽이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반등이 나가고 난 다음에 우상향하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영업이익이 안 좋아지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에코프로도 보면은 작년만 하더라도 매년 실적이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다, 돈 많이 벌 것이다 했는데 지금 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거랑 지금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이제 너무 많이 빠져 있고 너무 많이 힘이 죽어 있다 보니까 한번 반등 정도가 나간다는 거라서 사실 이거 지금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커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시청량이 본전까지 안 왔다. 그러면은 또 물리게 되고 만약에 이게 또 35만 원 깨고 내려가가지고 32만 원, 30만 원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비중만 많아지고 처치 곤란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가가 내려갈 것을 감안을 한다면은 사실은 처치곤란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추가하면서 안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차트 모양 자체가요. 바로 코앞을 보고 있으면은 이게 이제 바닥을 잡는 것 같고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4월 달에 보니까 안 떨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 36만 원대부터 네, 38만 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시장을 볼 때 그리고 주식을 볼 때 숲을 보는 게 유리할까요? 나무를 보는 게 유리할까요? 숲을 보는 게 좀 유리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숲보다는 나무보다는 숲. 어떤 걸 고르는 게 나을까 하면 당연히 숲을 보고 크게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코앞만 보고 있으니까 여기가 추가 매수 같아 보이는 거지. 이렇게 크게 본다면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계속 하락세인 거예요. 그냥 아직까지 하락세고 여기서도 바닥을 못 잡고 저점을 계속 내리고 있는 하락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불러요.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추가 매수가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산 금액이 좀 많이 높은 데서 산 건가요? 예, 그렇죠. 이거는 지금 뭐 애초에 이런 가격에 사면 안 되죠. 이런 가격에 누가 삽니까? 이걸 왜 삽니까?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상한 자리에 산 거예요. 이거 튀어 올라왔을 때 샀잖아요. 그죠? 이렇게 반등 나왔을 때. 네. 누가 반등 나올 때 삽니까? 내려갔을 때 사야지. 그러니까 주식은요, 올라갈 때 사면 무조건 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사서 물린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만약에 내려왔을 때 32만 원대 이렇게 사놨으면, 38만 원대 사놨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근데 이건 이제 가격은 조금 높긴 하나, 사실 반등 나왔을 때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정도의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반등이 나오면 보통은 고점 자리랑 저점 자리랑 대비해서 한 50% 그러니까 절반 정도 올라오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절반이라고 예상을 한번 해볼 때 한 47만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청자님 매수가는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네. 때문에 굳이 추가 매수를 서두를 이유는 없고 추가 매수를 한다면 유리해지긴 하지만은 바닥인 걸 확실하게 확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는 지금 안 되고 아마 한다 하더라도 3개월 정도 좀 더 지켜보다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더 이상 하락하는 이런 움직임, 기울기가 하락세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고 조금 이렇게 횡보한다거나 자리 잡는 모습을 좀 더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아이고 오래 가져간다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왕 사서 물렸으니까 오래 가져가는 거지 애초에 이런 거 샀으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시고 시간을 좀 투자해서 잘 탈출 한번 해봅시다. 지금 그냥 홀딩하시고 네. 반등 나오면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어떻게 궁금하세요? 보성 파워텍이요. 보성 파워텍이고 매수가랑 비중이요? 3,000에 25%요. 3,000원에 25%요? 예, 예. 잘 샀는데요? 잘 산 거예요, 이거. 등급이 좀 올라갈까요? 잘 샀죠. 주가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기업을 산다라는 느낌보다는 싸게 산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일단 좋은 기업을 사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좋은 기업을 비싸게 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좋은 거를 싸게 사야지 우리가 나중에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주식은 아, 네. 장사예요, 장사. 장사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때 와가지고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장사꾼이 비싸게 물건을 사와버리면 어떻게 비싸게 팝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싸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 보성 네. 파워텍이라는 기업을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 가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얘가 과거에 네. 이렇게 이제 보면은 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9,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빠졌을 때는 지금 아래쪽인 요 아래쪽에서 이제 반등이 나가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뭐 2,000원대, 3,000원대에서요. 그럼 지금 이 저점 네. 자리도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얘가 이제 바닥을 잡는다고 한다면 2,500원에서 한 3,000원, 뭐 500원 사이쯤에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무조건 바닥의 최저점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우리가 강남 땅은 지금 평당 얼마인지 지금 생각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비싸죠. 그죠? 근데 네. 저렇게 강남 땅이 되기 전에 평당 1,000원이든 평당 2,000원이든 평당 3,000원이든 그게 중요했을까요? 아니면 땅이 있는 게 중요했을까요? 싼 거 조금 그 중요하죠. 땅이 있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네. 3,000원이든 1,000원이든 2,000원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내가 평당 1,000원짜리 땅을 3,000원에 사서 들고 있네. 아이고 땅값이 빠진다. 2,000원 됐네. 이러고 있을 거라는 거죠. 바로 코앞을 보고 있으니까. 멀리 본다면은 그 가격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청라인 가격도 3,000원에 샀는데 얘가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코앞을 보고 있으면 이거 절대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잘 사놓고 못 가져가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샀는데 앞으로 보고 멀리 보고 가져가면 될 것을 바로 코앞에 보고 있으니까 아니 멘토님 이게 지금 2,700원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갈 때 또 3,100원에서 안 가기도 하고 막 죽겠습니다. 이러면 못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요? 이거랑 이런 게 이제 예, 우리가 예. 흔히 말하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거예요. 왜냐하면 시청자님 지금 매수가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고 비중도 25%면 적절하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이제 기업 예, 예. 쪽으로 가고 온다면은 기업을 보면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적자 나는 기업들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적자가 나는 기업들의 가장 큰 호재가 뭐냐면 흑자 전환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어때요? 2022년까지는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을 하죠. 그리고 얘가 지금 무슨 어떤 테마를 갖고 있는가 위로 올라가 보니까 발전소, 변전소 하는데 원자력 쪽으로 엮여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예, 예. 지금 우리 이제 왜 적자가 났느냐 하면은 지난 정권에서는 우리가 탈원전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원전에 이렇게 뭔가 밀어주질 못하고 있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예. 보니까는 탈원전 하지 말자. 이제 탈원전 폐기하자라는 게 이번 정부의 정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이득을 볼 수 있고 이건 이제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원전을 전부 다 위험하다라고 했다가 야 원전 생각해보니까 이게 친환경이네라고 하면서 유럽부터 해서 전 세계가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테마도 참 예. 좋은 기업을 이걸 왜 여기서 조금 움직인다고 조금 빠진다고 걱정을 합니까? 그냥 갖고 가고 있으면은 크게 시세를 내고 크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코앞을 보고 있으면 크게 절대로 수익 못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식 대가들 있잖아요.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낸 사람들, 슈퍼개미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장기 투자라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을 잘 잡으셨는데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은 절대로 수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냥 가져가세요. 아무 생각 없이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 속된 말로 뇌를 빼고 가져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생각을 하지 말고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샀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시기만 하면 되고요. 밑으로 빠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완벽한 바닥이라고 말하기에는 가격이 아직까지도 뭐 2,500원이라든지 2,300원까지 밀릴 가능성은 좀 있는데 밀린다고 하더라도 예. 좋은 기업을 싸게 파는 거니까 우리가 손절한다는 개념보다는 더 산다는 개념으로 가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예, 그렇게 예. 사셔가지고 장기 투자하시면서 본업이 있으시다면 본업에 집중을 하시고 가족이라던가 친구 또는 나에 대해서 그냥 좀 집중하시고 주식에 대해서 관심 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장기 가져가 되냐까요? 네, 장기로 가져가시고 매일같이 주식 계좌 확인하시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묻어 놓으세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떻게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온시켜요. 라온시큐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800원에 30%입니다. 2,800원에 300원에 30%요? 2,800원이요. 2,800원에 30%요? 예, 예. 방금 상담 들으셨죠, 그죠? 예. 네, 똑같아요. 좋은 기업을 잘 샀어요. 그러니까 싸게 산 거예요. 이게 2,800원이라는 가격이 아래쪽에서 놀고 있는 가격 대비해서는 좀 못 산 것 같잖아요. 그냥 왜냐하면 아래쪽에서 놀고 있는 가격이 2,000원부터 해서 2,800원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약간 위로 올라오면 한 2,000원, 900원에 3,000원까지 튀어오르긴 해도 그냥 차트가 이런 아래쪽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내가 이게 2,000원부터 해서 3,000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2,800원에 샀으니까 내가 좀 고점에 잡은 것 같고 잘못 잡은 것 같고 아유 내 계좌 맨날 10%고 잘못 잡았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주식이 예. 재밌는 게요.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동안 물려 있는다고 하더라도요. 일주일 만에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올라갈 땐 금방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예.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런 중소형주 중에서 테마주라고 하는 건데 라온시큐어는 끼가 좋아요. 올라갈 때는 보시면은 막 진짜 한 100%, 200%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라온시큐어, 시큐어라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으면 보통 보안 관련주로 엮이거든요. 근데 예, 보안 예. 테마라는 것이 사실상 이렇게 실적이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매출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뭐 보안 테마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4차 산업이 전부 다 뭐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하는 AI 환경을 통해서 하는 그런 어떤 IT 쪽인 거잖아요. 근데 이쪽에 가장 큰 리스크가 보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보안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뭐 AI 반도체네, 뭐 AI네, 뭐 이런 쪽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보안 쪽엔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라온시큐어라는 회사가 주가가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돈이 들어와야 갈 거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그렇죠. 멀리 봤을 때 이 산업은 반드시 중요해질 산업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차 전지라는 것도 에코프로가 올라오기 전에 생각 한번 해보면 전기차라는 게 앞으로 많이 팔릴 거고 중요해질 산업은 맞았잖아요. 2차 전지가 올라오기 전에도, 그죠? 그러니까 올라오기 전에 2차 전지 사놓은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 팔아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냥 미리미리 선취매한다는 게 이런 개념인 거고 지금 선취매 잘 해놓으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지금 코앞을 보고 있으니까 멘토님 근데 2,800원 샀는데 이게 2,300원까지 떨어져가 맨날 내가 손실 중이고 이게 15% 손실 났다가 10% 손실 났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못 가져가는 거예요. 걱정이죠. 그러니까 걱정이니까 걱정을 빼고 그냥 멀리 보고 가져가시면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빨리빨리 투자하려고 하는 그 빨리빨리 수익 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흔히 속된 말로 막 여기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게 한국장 주식하지 마라, 미국장 해라 하잖아요.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미국장 하지 마라, 한국장 해라. 뭐 한국장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영어도 모르면서 무슨 미국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한국장을 해라라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장처럼 장기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을 잡아놓고 좀 가져간다는 개념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일비하지 마시고 가져가는 게 좋은데 잘 샀습니다. 종목도 좋습니다. 이걸 이제 가져가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예, 이해가 되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신에 예, 고맙습니다.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비중이 지금 30%로 많아요. 그래서 예.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요 종목이 혹여나 2,000원 이하로 빠진다면은 그때 막 제욕하지 말고 2,000원 이하로 빠지면은 좋은 기업을 싸게 산다 생각하고 2,000원까지 빠졌을 때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어디서 가능한지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좀 멀리 보고 가져갑시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제일전기공업요. 제일전기공업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매수가는 12,360원요. 네. 비중은 50%요. 이거는 진짜 참 뭐 어쨌든 수익은 축하드립니다. 수익은 축하드리는데 예. 냉정하게 말하면 운이 좋았어요. 이렇게 매매를 그래요? 해가지고 지금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죠?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한 됐어요. 1년? 1년. 예. 그 1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매매를 계속 하셨을 건데 계속 돈을 버셨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초반에는 조금 하다가 네. 여기 전력 설비 미국 쪽에 뭐 좋다는 네. 뉴스가 나오길래 네. 골라다 보니까 이걸 골랐어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운이 좋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뉴스들도 있고 아니면 일회성으로 올라갔다가 빠져버리는 뉴스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뉴스가 나왔을 때 이게 일회성이 될까 지속적으로 될까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세력들이 끌어올려다 주면 지속적인 뉴스가 되는 거고 세력들이 예. 끌어올려다 주지 않으면 그냥 일회성인 뉴스가 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결국 세력들의 손에 놀아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뉴스를 통해 가지고 얘들이 끌어올리고 야, 이 정도 올렸으면 됐다 그냥 팔고 나가자 해가지고 내려갔으면은 시청자님은 물리는 사람이 됐겠죠, 그죠? 똑같은 뉴스지만 그렇게 됩니다. 똑같은 뉴스와 똑같은 호재와 똑같은 기업과 좋은 기업이라고 하지만은 주가는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기업이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팔아내려고 올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는 사람의 힘과 매도하는 사람의 힘으로 의해서 움직이는 게 주식시장이지 이 기업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시청자님처럼 또는 시청자님보다 더 이 기업을 좋다고 생각해서 15,000원이라도 사야 되겠다, 16,000원이라도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달려들다 보니까 매수세가 이렇게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뿐인 거지, 사실 이 매수세가 끝나고 나면은 이 기업은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도 실적은 늘 좋았던 기업이고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도 정기 쪽으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나니까 뉴스가 나온 거고 그 뉴스를 보고 시청자님 사야 되겠다는 거고, 그게 이제 운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까지 계속해서 매수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온 케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수익을 한번 이렇게 내버리게 되면은 다음번에 시청자님 머릿속에는 야, 이렇게 매매하면 되네. 뉴스 좋아가지고 올라온 기업을 사면은 올라올 때 수익은 뭐냐 한 40% 50% 낼 수 있네 라고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그 순간 다음부터는 운이 안 따라줬을 때 한 7% 올라가다가 빠져버리게 되면 예전에 40% 올라갔는데 왜 안 가지? 다시 가겠지, 더 사야지, 이런 식으로 잘못된 투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는 수익 나는 경험이 수익 나는 경험이 되게 시청자들에게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건 이걸 묻고 싶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전화드린 게 아니고요.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이 기업이 좋다 안 좋다는 시청자님이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어요. 제 말고도 다른 전문가 또는 다른 방송, 네이버를 통해서 또 어디 검색만 하셔도 이 기업이 좋네 안 좋네, 더 갈까 안 갈까 이런 거 많이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런 기업 저런 기업 많이 만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매도를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수익을 냈을 때 챙기는 마인드가 되지 않으면은 전문가님. 결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말을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시청자님 궁금한 게 뭔지는 알 것 같은데 그 이야기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시청자님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수익 났을 때 매도하는 겁니다. 수익을 내야 돼요. 수익은 챙기려고 하는 거지 바라보고 있으면서 더 갈까 안 갈까 하면서 구경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저는 절반 또는 3분의 1 정도 매도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시청자님 궁금할 겁니다. 뉴스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많다 보니까 바이든 송전선을 16만 킬로를 교체하겠다, 최대 전력사 이튼 어쩌고 이런 뉴스가 있다 보니까 더 갈까요 싶겠지만은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뉴스에 팔아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주식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한다면은 뉴스에 팔아라라는 개념이 없이 지금 아마 뉴스에 홀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질문하실지는 알 것 같은데 그 뉴스는 잊어버리세요. 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고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고점 중에서 나올 만한 어떤 타이밍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거래량 실리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양봉이 나와버리게 되면은 올라가다가 힘이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우리는 뭐 하는 게 제일 좋냐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 매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조정이 들어갔을 때 난 수익이 이미 챙겼기 때문에 14,000원 내지 13,000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음 반등을 조금 여유롭게 기다려볼 수 있거든요. 2차 반등이라던가 또는 N자 반등이라던가 이런 것들 조금 편하게 기다려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매도가 진행되지 않는다면은 저는 앞으로 조금 고생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절반 팔고 난 다음에 더 올라가게 되면 아쉬워할 거 없이 남아있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 비중으로 2만 원대 이상까지 조금 노려보는 것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거는 지금 이제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금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 매도하시길 바라겠고 2만 원짜리를 만약에 돌파를 하고 쭉 올라오게 된다면은 2만 5천 원까지 갈 수 있는데 이거 이제 후속 뉴스가 좀 더 나와줘야 되겠죠. 그게 없다면은 아마 주가가 빠져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매도 의견을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본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기업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뉴스에 빠지지 마시고. 그래서 수익을 챙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왜 그래야 되는지를 제가 강연에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연에서 강남에서요.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선릉역 1번 출구에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워크토크 A동 18층 1802호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셔가지고 강연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해서 풀어가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플라즈 맵이고요. 뭐라고요? 플라즈 맵. 플라즈 맵이고요. 네, 3,460원에 35%입니다. 3,460원에 35%요. 네. 그렇군요. 네, 일단 별로 좋지 않아요, 상황이. 네, 네, 상황이 별로 그게 좀 썩 좋아 보이지 걱정이 않습니다. 돼서. 네, 일단 이런 종목을 사기 전부터 우리가 한번 두들겨 보면 참 좋거든요. 그 옛말에 막 돌다리도 두들겨 봐라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네. 주식을 하다 보면 내가 너무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그 사로잡혀가지고 너무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맹목적으로 주식을 산다거나 그리고 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우리가 많이 속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이야기가 뭐냐면 그냥 아까 봤던 이제 뉴스 같은 거에 속아버린다거나 좋다는 뉴스가 나와버리니까 계속 가겠지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플라즈마 기술 회사라고 하니까 플라즈마가 정확하게 우리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괜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그러다 네. 보니까 괜히 좋아 보이고 거기다가 우리가 싸게 사야 된다라는 인식이 또 있다 보니까 그 대충 보니까 주가가 내려왔으니까 사면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식들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사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싸게 산다는 개념은요 그냥 주가가 싼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좋은데 싼 걸 사야 돼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정육점에 비유를 하거든요. 정육점에 가보면은 우리 그 돼지 꼬랑지라든가 돼지 발톱 같은 거 팔아요. 만약에 돼지 발톱을 네. 1kg에 시청자님한테 500원에 판다고 하면 1kg짜리 그 돼지 발톱을 사오시겠습니까? 500원밖에 안 하잖아요. 싼데 왜 안 사요? 왜 그렇게 주저하십니까? 싸니까 사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가 없으니까 안 사죠. 그죠? 근데 네. 삼겹살을 100g당 200원에 판다면 어떨까요? 그건 좀 사야 냉큼 사고 되겠죠. 싶죠.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하고 좋은 걸 싸게 산다는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왔다고 사는 게 아니라 좋은 걸 사야 되는데 플라즈맵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호재, 그러니까 뉴스와 호재, 기대감이 아니고선 주가가 올라가기 힘든 게 밑에 보시면은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예요. 돈을 못 버는 회사라고요. 적자가 어때요? 100억에서 170억, 200억까지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적자가 점점 심해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못 버는데 기술력만 갖고 있다 보니까 이 기술력을 인정받고 기술력으로 호재를 받고 특허를 내고 이렇게 돈 많이 벌 거다라는 어떤 뉴스가 많이 나와야 돼요. 언론 플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많이 해야 되는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인기가 없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굳이 사가지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비중도 뭐 5%도 아니고 35%나 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걱정이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요. 바닥이 어딘지를 몰라요. 한 3년 기다려야 바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22년 10월에 상장됐으니까 올해 10월이 되면 2년 차가 되는 거고 내년 10월이 되면 3년 차가 되기 때문에 내년이 돼야 얘는 바닥을 잡을 건데 이제 바닥 잡을 신호가 그래도 조금씩 보이는 게 이 2,000원대에서 3,500원 사이쯤 이 언저리에서 지금 바닥을 잡으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닥을 잡게 된다면은 박스권이라는 걸 먼저 형성을 하거든요. 위로 막 쭉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이라는 걸 그리게 되는데 그때 아마 반등이 나온 다음에 시청자님의 본전 내지 본전 근처 한 3,100원, 200원까지는 이렇게 상승이 한번 나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지금 2,400원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은 반등이 나왔을 때 시청자의 본전까지도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밀려 내려간다면은 어때요? 디딤돌이 점점 밑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점프했을 때 높이가 낮아지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더라도 시장의 본전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내려가 버리면은 약간 손실 각오하고 반등시 매도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되어서 2,400원 지지가 되어서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은 3,500원에 가깝게 매도를 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 기업 테마가 지금 이제 의료기기라든가 의료 AI 쪽으로 엮여 있는데 요즘에 이제 의료 AI라든가 의료기기라든가 헬스케어 이런 쪽도 요즘 많이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가 지금 바닥에서 약간 꿈틀거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반등 나오는 거 한번 기대해보고 반등 나오면 본전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면은 냅두세요. 일단 냅두고 반등 나올 때 팔아내는 건데 만약에 2,300원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은 다음 반등은 3,400원이 아닐 수 있다. 본전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을 좀 각오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혹시 죄송한데 네. 비중을 조금 줄일까 싶은 생각도 있어서. 줄이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말의 요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반등 나올 때 하자 이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제일 어리석은 게 주가 내려갈 때 손절하는 거거든요. 손절은 반등 나올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줄이고 싶었다면 지난번에 이렇게 슈팅 나왔을 때 월요일이라던가 지난주 금요일 이렇게 보면은 2,900원까지 반등 나왔잖아요. 그죠?
네. 저럴 때 줄이는 거지. 인자 와가지고 2,400원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손절하는 거는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네, 반등시 알겠습니다. 매도라는 것을 머릿속에 딱 그냥 박아 놓으세요. 그냥 반등시 매도. 네. 손절은 언제 한다? 반등시 한다. 반등. 네, 지금이라도라는 말은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네페스 아크예요. 네, 패스 아크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2,000원에 20%예요. 3만 2,000원. 42,000원이 20%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네페스 아크를 아깝네요. 이걸 왜 여기 사셨지? 일단 반등이 나갈 것 같긴 해요. 다행스럽게도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아직까지 시세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서 지금 뭐 TV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 혹시나 TV 소리 듣고 계신다면 TV 소리를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랑 전화 통화로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반도체 관련 장비 업종이라던가 이런 쪽들이 테마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 지금 약간 이렇게 조정 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열광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지금 반도체가 고점이라고 하면은 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가 뭘 알아라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 정도로 반도체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뢰와 기대와 희망들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도체로 들어갈 돈이 좀 남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여력이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이 물리실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돈들 때문에 반도체가 다시 한번 시세를 좀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은가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도 이게 지금 당장만 좋은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좋을 건지를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수요가 지금 증가를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게 증가세가 꾸준히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제 없다가 생긴 거니까 없다가 생겨가지고 생기고 있는 어떤 호황인 건지 기대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AI 반도체 수요는 좀 증가했지만 컴퓨터라든가 PC 조립이라든가 PC 판매량 자체는 전부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약간 좀 분석이 약간 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논란 사이에서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앞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반도체 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무조건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손절한 사람도 좀 적을 것이고 새로 사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그 힘을 이용해서 우리는 탈출할 겁니다. 반등 나갈 겁니다. 아마 반등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반등 나오면 아마 35,000원 내지 37,000원까지 반등 나갈 수 있는데 그 정도 튀어 올라올 때 저는 빠르게 정리하시고 반도체 관련주들은 웬만하면 계좌에 넣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눌림목 매매라고 해서 내려왔을 때 이렇게 매수하는 전략은 유효합니다. 이렇게 매매해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 눌림목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단기 반등 때 수익을 너무 크게 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적당한 수익권에서 빨리 매도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물론 막 42,000원까지 갔으면 좋겠고 5만 원까지 갔으면 좋겠지만 그냥 일단 35,000, 6,000원에서 7,000원쯤에서 수익을 절반이라도 매도하는 습관을 좀 가지시면서 분할 매도 시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전고점인 4만 원을 뚫으면은 신고가로 쓰고 올라가게 될 텐데 이거는 이제 네페스 아크한테 달려있는 것은 아니고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무너지지 않고 좀 버텨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상승세가 지금 완전 꺾여버렸거든요, 한번. 그래서 이 꺾여있는 이 상승세가 하락세로 이어지게 된다면 아마 조정세가 좀 깊어질 겁니다. 근데 하락세로 이어지지 않고 여기서 버텨주는 그림이 나오거나 횡보하는 그림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아마 충분히 반등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고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고요. 만에 하나 네페스 아크가 많이 밀려가지고 25,000원대까지 밀려 내려간다면 저는 그때는 약간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대신에 떨어졌다고 덜컥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저기서 조금 머무는 걸 확인하고 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25,000원이 왔을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를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추가 매수 없이 그냥 그대로 이 비중으로 가져가셔가지고 반등 시 35,000원대부터 분할 매도를 하자라는 전략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차 바이오텍이요. 차 바이오텍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3,000원에 네. 30%야. 오랫동안 물렸네요. 네. 잘 좀 봐주세요. 제가 잘 본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주가가 잘 가야죠. 근데 일단 좋은 기업이야 주가가 잘 가는데 차 바이오텍이 지금 당장에 이제 실적으로만 본다면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매출이 증가하고 있죠.
적자가 나지만 매출이 증가한다라는 것은요. 어쨌든 시장에서 점유율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내부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업이익률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금방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이 쿠팡이거든요. 쿠팡은 매출만 증가시키고 적자가 매년 나다가 이제 흑자 전환을 해버리고 있죠. 외부적으로 매출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영업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개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업은 매출이 증가를 해야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나쁜 상황과 좋은 상황을 동시에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막 급등락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세포치료제, 그러니까 줄기세포치료제가 요즘 다시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고 뭐 당뇨라든지 치매라든지 뭐 이런 치료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바이오가 좋지 않을까라는 인식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줄기세포 쪽으로 해가지고 유전자 변형이라든가 유전자를 갖다가 뭐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쪽들의 어떤 이야기들도 많이 이렇게 보여진다 보니까 주가가 꿈틀꿈틀 거려요. 근데 문제는 이 기업을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한다면 사실 이제 어디가 바닥인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보여줬어요. 지가 어디까지 빠지는지 보여줬단 말이죠. 12,000원까지 빠지는 거 확인했죠. 그죠? 들고 가시면서 12,000원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어이 반토막인데 손들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그죠? 거기가 네, 바닥이었던 맞습니다. 거예요. 12,000원에서 손들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했다면 지금은 어땠을까요? 탈출하고 이미 이 종목 들고 있지 않았겠죠, 그죠? 네. 근데 그때 추가 매수할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죠. 막 너무 12,000원까지 내려가서. 더 내려갈 것 같고 막 이건 사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방송에서 네. 설명해드리지만은 추가 매수는 그런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자리에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실력이 그렇게 출중하지 않다 보니까 내 감정은 이 주식시장에서 놀아나기 딱 좋은 감정이다 보니까 감정이 시키는 반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방송을 전해가지고 추가 매수 할까요? 그럼 추가 매수 할까요?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 할까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네. 제가 그 말을 안 듣고 그냥 잘라버리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 들어버리잖아요. 그죠? 그 왜 그러냐면은 추가 매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자리는 전부 다 망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하기 싫은데 해야 돼요. 와 이거 하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 하면 망할 것 같은데? 이런 자리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추가 매수 질문이 안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때가 추가 매수하기 딱 좋은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시청자님도 지금 인제서야 요 떨어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지금이라도 비중을 좀 늘려볼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건데 그럼 생각이 옳다 틀렸다? 틀렸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또 12,000원까지 빠지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또 빠졌다, 또 반토막이다, 이거 또 내려가겠지 싶어가지고 추가하면서 안 될 것 같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12,300원까지 이렇게 다시 내려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락했던 기업은요. 첫 번째 상승 이후에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여 아래쪽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밀린다면은 12,300원대 그냥 추가 매수해가지고 조금 매수가를 낮춰서 탈출하는 걸 노려보도록 하고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얘가 그냥 우상향해서 쭉쭉 올라가 준다면 아마 시청자님 본전 뚫고 아마 25,000원이나 27,000원까지 상승해 줄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바로 간다고 친다면요. 그럼 추가 매수 없이 본전을 찾거나 약수익으로 좀 마무리해서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는 이롭지 않다 이거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지금 이제 감사합니다. 반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을 이용해서 탈출하되 밑으로 빠졌다가 반등 나온다면은 그 밑으로 빠져 내려가는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추가 매수하자. 그리고 여기서 그냥 반등 나오면은 본전 충분히 찾을 수 있으니까 본전에서 27,000원까지쯤에서 매도를 좀 진행을 하자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라온텍이요. 라온텍. 네, 8,300원에 사고 15%예요. 8,300원에 15%요. 네네. 네. 탈출이 조금 많이 힘들 거예요. 이거는 탈출이 좀 많이 힘들 거고 오래 걸릴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 기업도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올라오고 했는데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고 있고 영업이익 흑자가 난다 하더라도 크게 흑자가 나진 않아가지고 실적이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그럼 얘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AR, VR, 뭐 MR 해가지고 XR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메타버스 쪽이라고 엮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애플에서 비전 프로라고 하는 이 헤드셋 안경 같은 거 스마트 안경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팔 때 얘가 한때 기대감이 생겨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가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네. 이 산업 자체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가 많은가라고 하면은
글쎄요. 지금 시청자님 뭐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뭐 쓰시는 거 하나라도 있으세요, 혹시? 가상현실, 글쎄요. 증강현실 뭐 이런 거 지금 쓰시는 거 제품 같은 거 뭐 하나라도 있으세요, 혹시?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쪽이 성장을 하고 있고 산업이 올라가고 있는데 마땅히 잘 쓰이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네. 사실 이게 기대감 하나만으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고, 근데 멀리 본다면, 아주 멀리 본다면은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되는 산업이긴 하잖아요, 그죠? 네. 반드시 성장을 해 나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단기 투자를 해야 될까요? 장기 투자를 해야 될까요? 장기 투자. 그렇죠. 길게 보고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시적으로 슈팅 나오거나 하는 이런 테마 종목을 테마성으로 잡았다라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장기로 가져가야 되고 좀 시간이 많이 뺏길 겁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신규 상장주라는 것 자체가요. 비상장 되었을 때 있는 기업이 상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비상장일 때도 거래가 돼요. 그러면 비상장 기업 입장에서는 상장된다라는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일까요? 안 좋은 이야기일까요? 좋은 얘기 좋은 같은데요. 이야기예요. 그러면 비상장일 때 그 주가가 뛰어 올라왔을까요? 안 뛰어 올라왔을까요? 좋은 이야기니까 올라갔을 것 상장한다는 네, 이야기가 올라갔을 나오면서 것 올라갔겠죠, 그죠? 올라간 네네. 상태에서 기업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기업 평가를 받을 때 이미 거품이 엄청 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장될 때 대부분 고가로 상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할 수 있는 거의 뭐 역사적인 고점에 가깝게 상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기업이 이 시장에서 평가를 다시 받고 이게 저점인 것 같다, 이게 고점인 것 같다라는 그런 우여곡절이 좀 필요한데 그게 보통 한 3년 걸립니다. 근데 얘도 이제 2023년 3월에 상장을 해서 이제 1년 된 완전 새내기 이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 좀 이렇게 물려 계시면 돼요, 편안하게. 이해가 되세요? 2년 동안 바닥 잡는 거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바닥이 어딘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상장했을 때 초반 가격이었던 여기 5,000원대가 만약에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은 사실 주가가 계속 내려가서 뭐 2, 3,000원대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추가 매수를 하려고 들랑 2, 3년 정도 지켜보고 난 다음에 바닥에서 하는 게 좋아요.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만약에 손절을 하려거들랑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반등 나올 때 하는 게 좋습니다. 반등 나올 때요. 그래서 네네. 반등이 만약에 나와준다면이에요. 나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반등이 나와준다면 뭐 지금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테마가 안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돈이 딴 데 돌고 있으니까 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쪽으로 이야기가 조금만 나오면 주가가 이렇게 뭐 7,000원까지라든지 뭐 6,500원이나 7,000원까지 이렇게 반등 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비중을 줄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런 타이밍에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얘가 5,000원짜리가 무너지면서 내려가면 비중 줄인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장기 투자하세요. 그러면 손실 안 나오고 수익을 내고 나올 수도 있어요. 시간을 좀 투자하신다면요. 그냥 내버려 두고요. 네, 그냥 내버려 네, 두는 게 좀 낫다고 봅니다. 뭐 어떤 분들은 5,000원 무너질 때 손절하세요, 비중 줄이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시청자님이 과연 라운텍에서 난 손실을 다른 종목으로 메꿀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전 그거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종목을 손실 안 내고 잘 어루만져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시청자님 계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손실을 그냥 안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그래서 만에 하나 손실을 좀 내고 싶다면 6,000원에서 7,000원쯤 이렇게 반등 나올 때 전화 한번 더 주세요. 그럼 제가 더 갈 종목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5,0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그냥 냅두세요, 그냥. 언제까지냐면 2026년이나 전화 다시 합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 전화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반등 나올 때 손절하는 것도 괜찮은 거죠? 그게 이제 시간을 버는 방법이겠죠. 네. 네, 좋은 종목 아니니까, 좋은 타이밍도 네. 아니고 좋은 매수가가 아니라 가지고 저는 네. 반등 나올 때 빨리 매도하는 것이 시간을 번다라는 개념인 거고요. 반등 없으면은 네네. 그냥 시간을 투자하자. 어떻게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시간 투자하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너무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코셈인데요. 코센요? 예, 예. 코센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27,208원요. 방금 상담 들으셨죠? 예? 방금 상담 들으셨죠? 방금 전 예, 상담. 예. 27,208원에 예, 208원요. 비중 70%요. 예, 예. 네, 일단 방금 전 상담을 들으셨다 했어요. 그죠? 예, 예. 뭐 좀 감이 오시나요? 어떤 상담을 하게 될지? 그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니, 제가 지금 이제 방금 전 상담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근데 방금 전 상담보다 더 심한 게 비중도 예. 70%로 많고 상장한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예. 신규 상장들은 제가 TV에서 이야기하지만은 사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예, 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TV에 나온 전문가 중에 신규 상장주 사라는 전문가 아무도 없을걸요. 아마 신규 상장주는 전부 다 손절하라, 사지 마라. 아마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마. 신규 상장주를 사세요. 적극적으로 사세요. 신규 상장주들이 제일 돈 벌기 좋습니다. 이런 전문가는 TV 틀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왜 신규 상장주를 이렇게 사는 걸까? 저는 좀 의문이 남아요. 예. 돈이 안 벌리니까 사지 마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일은 저질러져 버렸어요. 그러면 시청자님들은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한테 전화를 하지만 우리 그 의사라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의사한테 갔을 때 매일같이 술 먹고 매일같이 담배 피고 매일같이 낮에도 술 먹고 24시간 술 먹고 해가지고 위가 뭐 이제 병이 나가지고 암이 발생이 돼가지고 암이 이제 사기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뭐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는데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사 찾아가면 의사가 해줄 말이 뭐가 있습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지금 그런 거예요. 코셈을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이런 가격에 이런 종목을 이런 비중으로 사서 전화하시면요. 그냥 손실날 각오 좀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라는 게 저의 최선의 전략이고 최선의 조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이 너무 그르쳐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는 신규 상장주를 안 사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상장주 사지 마세요. 이거 상장주들은요 주가 변동성도 큰데 초창기의 변동성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오랫동안 빠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게 리스크가 크고요.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봤을 때 좀 나오곤 있습니다만 이게 이 정도 주가가 합리적인지는 아직까지 몰라요. 시장이 판단을 좀 더 해봐야 돼요. 그게 한 2, 3년 걸리거든요. 만약에 시장이 15,000원도 비싸다고 생각한다면 안 사줄 겁니다. 아무도.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닥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뭐 미생물 분석을 위해 주사, 전자, 현미경, 좋아 보여요. 주사, 전자, 현미경, 괜찮은 산업인 것 같고 이렇다 보니까 아마 사셨을 건데 속으셨습니다. 일단은 신규 상장주는 그런 테마들이 뭐든 간에 일단 3년 냅둬야 돼요. 3년을 묵혀봐야 자리 잡는가, 자리 안 잡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왜 회사에서 신입사원 같은 경우를 받았을 때 한 3개월 정도 버티나 안 버티나 보는 그런 개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약간 인턴 정도라든지 뭔가 이렇게 잘 버티는지 안 버티는지 수습 기간을 좀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규 상장주에는 무조건 3년을 줘야 돼요. 그래야 주가 자리 잡는 걸 봅니다. 어쨌든 지금 전략은요. 다행스럽게도 요즘에 그 신규 상장주들이 테마가 만들어졌어요. 뭐냐면 장이 안 좋을 때 살 게 없으니까 야, 살 거 없을까? 이거 살 거 없나? 저거 살 거 없나? 하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로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얘가 주식 발행수가 560만 주밖에 안 돼요. 560만 주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제 지분이 이렇게 묶여있는 지분을 빼고 나면은 사실은 뭐 한 300만 주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건데 유통 주식 물량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품절주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품절주란 특징과 신규 상장주의 특징은요. 지수가 좀 안 좋을 때 슈팅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어제라든지 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막 올라오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좋아서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요즘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런 종목으로 막 오게 돼요.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주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급등 나올 때 단기 급등에 빨리 정리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아마 다음 주까지도 계속 바닥을 잡을까 안 잡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주가 급등락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변동이 있을 때 얘도 아마 슈팅이 나오거나 흔들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맞춰가지고 저는 2만 2, 3천 원대 빨리 정리하시는 게 손실 각오하시고 2만 2, 3천 원대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15,000원을 무너뜨리게 되면은 방금 전 상담할 때는 제가 비중 줄이지 마라라고 했는데 시청자님 좀 줄이셔야 돼요. 70%면 나중에 대응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15,000원 무너뜨리게 되면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는 지하실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납치당하지 마시고 15,000원 무너지게 되면은 비중을 억울하시지만 진짜 손실 큰데도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15,000원 무너지면은 비중을 한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줄이는 선택을 하셔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규 상장주 사지 마세요. 이런 안 좋은 결과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 제가 해드리려고 노력을 좀 했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그래도 많은 분들 상담해드리면서 여러분들 다른 분들 상담 보면서 배울 게 있죠. 신규 상장주 사지 마라, 고점 사지 마라, 장기 투자하라라는 전략들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서 많이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주말 강연에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과 내일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